함께 하실 최저 전문가 나눔 엔젤스의 엄철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정말 모빌리티, 자율주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마트 시티까지 상당히 큰 시장이 열렸는데 오늘의 두 개 기업 모두 그런 기업입니다. 네. 평가 기준 어떻습니까? 네, 특히 미래형 모빌리티 시장은 모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꿈꾸는 굉장히 황금 시장이라고 이제 많이 기대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 유수의 스타트업이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고 거기에서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까지도 이어낼 수 있다면 글로벌한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또 국내에서도 충분히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오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자율주행 셔틀 버스 서비스를 통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스타트업인데요. 스프링클라우드의 송영기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국내 유일하게 대구와 세종시 등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상시 운영하면서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계신데요. 이미 티스에도 선정이 되셨고 2018년 K글로벌 300기업 선정 그리고 또 광주 국제그린카 전시회에서는 탑5에 선정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스프링클라우드 어떤 회사입니까? 저희 스프링 클라우드는 2017년 7월에 설립됐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품 쪽에 오랜 동안 개발해 왔었고요. 앞으로의 어떤 세상은 자동차도 서비스 기반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율주행은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어떤 아이템이기 때문에 스프링 클라우드는 자율주행 기술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 대표님은 인공지능 전문가로 연구교수로 재직을 하시다가 자동차 전장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로 재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문자 인식도 하고 얼굴 인식 이런 기술들을 개발했고요. 자동차에서는 이제 카메라나 레이더, 라이다를 통해서 물체를 인식하고 보행자를 안전하게 이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는데 대부분 이런 기술들이 제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이제 활용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자율주행이 그 중에 가장 좋은 어떤 테마라고 생각해서 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셔틀버스 형태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상용화가 된 건 저도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미가 상당히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상시 운행 중인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이 스프링카, 이 서비스 네. 이름이잖아요. 이게 네. 어떤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네. 자율주행의 레벨 수준 네.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인들이 자율주행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 자율주행차를 타본 경험은 별로 없는 이벤트나 또 축제 기간 또 행사용으로 많이 이용돼 왔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삶에서 직접 자율주행이 어떠한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저희가 대구시와 또 세종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대구시에는 수성 알파시티라고 하는 공간상에서 또 세종시는 호수공원이라는 공간상에서 시민들이 직접 타볼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저희가 셔틀을 정했고 현재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언제든지 와서 시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크게 보면은 레벨 3 정도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 레벨 5가 가장 이제 높은 수준의 기술이라고 보면 3 수준에 와 있는데 레벨 3의 기술은 여전히 운전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레벨 4나 레벨 5의 기술은 운전자 없이도 가능한 거니까 저희는 이제 레벨 4와 5 수준의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벨 4를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개발 그렇습니다. 중이신 거고. 네. 그럼 자체 개발하신 자율주행 솔루션 타시오는 어떤 기술이 결합이 되어 있고 네. 또 기술 경쟁력은 어떤 점인지가 궁금합니다. 운전자가 없는 레벨 4 기술은 시스템에 의한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방에 차가 온다든지 또 좌회전했을 때 어떤 차가 보행자나 차가 있다든지 이런 기술들은 자동차 자체로만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어떤 사물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타시오라고 하는 플랫폼은 그러한 어떤 정보들을 빅데이터로 구축해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통합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몇 안 되는 자율주행 전문 스타트업으로서 자체 솔루션을 개발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궁금한데 어떤 식으로 돈을 버시는 건가요?
기존의 버스나 대중교통은 운전자 중심의 이제 사업이었죠. 운전자가 안전하게 승객을 이제 이동해야 하는 이런 서비스였다면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업 모델은 시스템이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저희가 방점을 두고 있고요. 자율주행차가 움직이게 되면 많은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센서 정보도 굉장히 방대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고에 대한 이력 관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분석을 통해서 보험이나 또 경찰청의 사고 분석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저희 사업 모델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이제 경쟁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과 이제 경쟁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국내외 경쟁사 대비해서 스프링 클라우드만의 핵심적인 경쟁력은 어떤 게 있다라고 보시나요? 다른 어떤 자율주행 많은 기업들이 부품을 개발하는 기술, 카메라나 레이더, 라이다를 개발하는 기술, 혹은 또 인지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또 새로운 어떤 차량용 플랫폼을 개발하는 거지만 스프링 클라우드는 그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스라엘 모비라이 같은 전 세계 최고의 이제 기업이고 또 인텔의 18조에 인수됐는데요. 그 기업의 내용을 차차히 살펴보면 역시 데이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현재 오토파일럿과 같은 기술들은 자율주행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쌓아서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차별화는 그런 부품이나 차량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요. 이걸 통해서 데이터 분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까지 성과 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셔틀버스의 도입 현황은 어느 정도이고 또 매출 등의 성장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지금 국내에서 8대 정도의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 정도는 저희가 외국 업체랑 협업을 하고 있고 또 절반 정도는 저희가 국산 기술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자율주행 셔틀과 관련된 시장은 2030년에 한 65만 대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큰 건 당연히 로봇 택시라고 하는 자율주행 택시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택시는 국내에서 여러 가지 규제나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공공 서비스용으로 하는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은 국내 시장 경우도 매년 최소 500% 이상씩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말씀드렸던 대구나 세종 여러 지자체의 또 도움과 또 저희가 노력을 통해서 이 시장이 또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자체 등 주요 고객사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또 네. 그들의 만족도도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네.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가 또 어떤 분야로 확장될지도 궁금한데 설명을 복합적으로 좀 해주시죠. 사실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 타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게 운영될지 많이들 궁금해하셨습니다. 지금 실제 대구에 와보시면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타보시고 저희가 데이터 분석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들의 교육이나 또 장애인분들, 노약자분들의 새로운 어떤 대체적인 교통수단으로서 굉장히 많이 검토들을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의 확장은 이런 도심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교통수단으로서에 대한 또 오지 마을이나 농촌에 이제 고령의 운전자들이 더 이상 대중교통을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에 제공되는 것들 또 저희가 이제 관광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친환경 자동차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어떤 관광과 이런 자율주행을 같이 결합시키는 이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와 이제 협업이 이제 필수일 것 같은데요. 협업을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중이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궁극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확장하고 전략을 이제 펼쳐 나가실 것인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차가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차가 잘 만들어지려면 그게 많은 부품 기업들의 도움 없이는 어렵고요. 또 맵도 생성을 해야 됩니다. 맵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랑 또 협업을 해야 되고요. V2X를 하려면은 V2X 단말기를 만드는 업체들이랑 통신도 해야 되고요.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그 관련된 기업들이랑 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은 게 경쟁보다는 이런 협업의 기회가 훨씬 더 많고 지금 현재도 그런 국내 업체들하고의 또 협업 또 해외 업체들하고의 협업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정보를 공유하고요. 또 데이터도 공유해서 저희 기술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또 확장성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은 이제 셔틀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배송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안전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배송 구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희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효율적 문제들 때문에도 많은 이슈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자율주행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또 사회적 합의나 여러 것들이 좀 성숙이 되면 저희가 로봇 택시 사업을 향후에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론티어 기업으로 준비를 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네.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직 그렇습니다. 없는 시장이고 이제 네.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자율주행은 스타트업 하기는 굉장히 방대한 사업이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 자율주행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서 어떤 실증을 하려면 초기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니까 기업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팁스라는 과제를 통해서 좀 정부의 도움도 받았고요. 또 전략적 투자가들의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이고 결국은 기업은 이제 자금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훈련까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잘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또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좀 더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최종 평가를 해볼 시간인데요. 투자 라운드는 어떤 라운드로 많이 할까요? 일단은 그 이미 팁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성장 지표들을 이제 발판을 만드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국내 유수의 이제 SI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의 자금 그리고 또 이제 시리즈 A 단계에서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가 되면 이제 좀 의미 있는 FI로부터 좀 대규모의 이제 시리즈 B 라운드가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종 밸류에이션 얼마입니까? 자율주행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사실은 뭐 국내에서 꼭 정말 성공해야만 하는 가야만 하는 어떤 굉장히 분야이고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의 어떤 자동차 산업이 국내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 약간 갈라파고스적으로 이제 기존의 어떤 전기차라든가 미래형 모빌리티 시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은데요. 거기에 우리 스타트업이 정말로 준비하고 있는 노력들이 결실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성과로 나타내려면 대규모의 자금이 수반됩니다. 근데 그게 그 어떤 100억 단위의 규모가 아니고요. 수조 원 단위의 어떤 규모가 있어야지만 그 정도의 총알이 확보해야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경쟁이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기업이 시리즈 B 단계이긴 하지만 그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 자체도 한 500억 밸류에서 시작을 해서 200억, 300억 정도, 뭐 300억까지는 않아도 한 200억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어떻게 보면 그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어떤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뭔가 렌트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그러한 도전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대표님께서 창업자분께서 연구기술 개발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국내의 어떤 신도시 기반으로 데이터를 이제 이미 8,000시간 이상 확보하셨고 또 200테라 이상의 어떤 방대한 어떤 의미 있는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10배, 100배, 1000배 나가려면 정말 시리즈 B 단계부터 이제 새롭게 또 의미 있는 그 자금이 좀 그 전략적으로 또 그리고 또 FI적으로 붙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게 좀 책정해봤습니다. 네. 황 대표님 오늘 평가 들으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율주행이 이제 가야 할 길이 멀고요. 저희가 시작한 부분은 저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기업의 대표로서도 그렇고 또 직원들과 아주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시면 저희가 구축해 놓은 대구나 세종 또 여러 지자체에 한번 오셔서 직접 경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들이 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끔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으로 우뚝 서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